나를 빛내줄 아이, 그리고 비정한 인질 교환. 아연, 그 이름의 뜻은 나를 빛내줄 아이였습니다. 딸의 이름에조차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김세희의 뒤틀린 모성애는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에게 딸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최고의 작품이자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명의 아연은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인질로 교환되고, 김세희는 정연에게 나랑 닮았냐고 무심하게 물으며 일말의 감정을 내비치는 듯 했지만 의인의 어린 아연을 대통령 부부의 대리모로 만들기 위해 감금하라고 명령하며 비정함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반가워요, 나의 말이야. 쓸모있는 딸이 되기 위한 비극적 선택.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엄마에게 쓸모있는 딸이 되기 위해 어린 아연은 스스로 대통령의 아내를 찾아가 나의 마리아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임신이 가능하다며 딸을 상품처럼 소개하는 김세희와 그런 그녀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인간성 상실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만 선별해 인공수정하고 결함이 있는 배아는 폐기물처럼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구토하는 권강만 의원의 모습은 이들이 추진하는 아이쇼핑법의 실체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끔찍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계속 숨어서 살아야 한다면 그게 더 두려워. 생존자들의 반격. 절망의 끝에서 아연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신들을 버린 부모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평범한 삶을 그리워하며 두려움에 떠는 동료 주안에게 그녀는 계속 숨어서 사는 게 더 끔찍하다며 함께 싸워 평범한 일상을 되찾자고 격려합니다. 이들의 반격은 시스템의 또 다른 축이었던 부패한 종교인 윤세훈 목사를 향해 시작됩니다. 친구 은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폭로하고 타락한 성직자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들의 모습은 거대한 악에 맞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김세희의 가식적인 사랑 고백, 그리고 예고된 전쟁. 5회의 마지막은 TV에 출연해 사랑해를 연발하는 김세희의 가식적인 모습을 비추며 끝을 맺습니다. 자신의 잔혹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그녀의 모습 뒤로 이제 생존자들의 본격적인 전쟁이 예고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을 낳고 버린 부모와 생명을 상품으로 여기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이쇼핑은 이제 막 진짜 싸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커넥션. 정의를 외면한 권력. 생존자들의 반격이 시작되자 시스템은 그 추악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목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직감한 최영석 형사의 수사는 상부의 특별지시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힙니다. 경찰청장마저 SH의료재단과 결탁해 불법으로 아이를 입양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현실은 이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쉽게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생존자들을 잡아오라는 김세희의 차가운 명령은 이 거대한 커넥션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마지막 희망, 그리고 배신. 부패한 조직 속에서도 양심은 살아있었습니다. 최영석 형사는 유일하게 생존자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은밀히 접촉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생존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권강만 의원의 파양 녹취 파일과 아이들의 신상 기록을 그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들의 절박한 희망은 정연이 설치한 차량 폭탄과 함께 허무하게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정의를 향한 마지막 불씨가 꺼져버린 순간 안방극장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목숨뿐인데 그 여자는. 한편 엄마에게 버려질까 두려워하던 어린 아연은 삼촌 정연의 도움으로 생존자 무리에 합류하며 마침내 두 명의 김아연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대는 너무나도 위태로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목숨뿐인데 그 여자는 가진 게 너무 많잖아. 라는 대사처럼 거대한 권력 앞에 이들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위치는 발각되고 권강만 의원은 아들 석수를 죽이기 위해 킬러까지 고용하며 비정함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극의 최후, 그리고 남겨진 질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 했던 석수는 마지막 순간에 권강만에게 칼을 겨누지만 결국 정연이 쏜 총에 아버지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건물을 불태우는 정연.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아연을 발견하고 흔들리는 그의 모습은 그의 충성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막을 내렸습니다. 과연 남은 생존자들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아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아이쇼핑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친구의 죽음을 넘어 다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 지난 회 아버지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석수. 그의 죽음은 남은 생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처절한 각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조력자 우태식의 극적인 등장으로 불길 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이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저격 소총까지 손에 넣으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반격을 예고하는 이들의 모습은 거대한 악의 시스템을 향한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내가 널 죽여야 할 수도 있어. 흔들리는 칼날, 정연의 선택. 한편 김세희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정연의 내면에도 균열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생존자 무리에 합류하려는 어린 아연을 막아서며 내가 널 죽여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만 이는 그녀를 향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차마 그녀를 해칠 수 없는 자신의 복잡한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그가 불길 속에서 아이들을 추격하지 않고 놓아주는 모습은 엄마라 불렀던 김세희를 향한 그의 맹목적인 충성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대대적인 환불 사태와 악마의 속삭임. 생존자들의 반격과 권강만 의원의 죽음으로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김세희는 대대적인 환불이라는 초강수를 둡니다. 결함이 없는 아이를 원했던 상류층 고객의 96%가 환불을 신청하는 모습은 그이들이 아이를 얼마나 비인간적인 상품으로 여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세희는 환불을 하지 않는 어깨 부상으로 야구 선수의 꿈을 접게 된 도연의 가족, 병을 앓고 있는 은조의 가족에게 접근해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강요하고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마지막까지 추악한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지옥의 힐링 캠프,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의 시작. 7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바로 힐링 캠프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끔찍한 사륙전이었습니다. 김세희는 환불을 신청한 부모와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서로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합니다. 결함 있는 상품을 직접 폐기하라는 그녀의 명령은 인간성, 말살의 끝을 보여주며 안방극장을 경악게 했습니다. 이 지옥의 현장에서 김세희를 저격하려던 아연이 정연에게 저지당하며 생존자들의 마지막 반격마저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남은 생존자들은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옥의 힐링 캠프, 인간성 말살의 현장. 애초에 물건이었는데 이제 와서 사람 취급하면서 발을 빼려고요? 김세희가 설계한 마지막 환불 절차. 힐링 캠프는 인간성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들에게 총을 쥐어주며 결함 있는 상품, 즉 자신의 자녀를 직접 폐기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와 자식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끔찍한 서바이벌 게임은 생명을 상품으로 여겼던 이 시스템의 관계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 임신 안 했고 시술 받은 적도 없어요. 여사는 임신한 어린 아연의 몸 상태를 걱정합니다. 저 임신 안 했고 시술 받은 적도 없어요. 애초부터 실험실에는 김세희의 수많은 난자가 있으며 그녀는 뛰어난 남자의 정자를 수집하여 자신의 난자와 결합하여 아이를 만들고 있었고 대통령 부부의 아이도 이렇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여사는 김세희에게 당했다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제 저를 버리셔도 됩니다. 충직한 신복의 비극적 최후. 정연의 충성심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세희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고 경찰 특공대와의 교전 끝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저를 버리셔도 됩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살인마의 아들이라 손가락질받던 자신에게 유일하게 엄마가 되어주었던 그녀를 향한 뒤틀렸지만 순수했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졌어. 엄마와 딸 마지막 대면.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던 김세희의 앞을 막아선 것은 그녀가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자 최악의 실패작이었던 딸 김아현이었습니다. 고여있는 열등감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아연은 자신을 버린 엄마를 향해 그녀의 모든 것이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뒤틀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복수의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차마 엄마를 쏘지 못합니다. 증오의 끝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살인이 아닌 연민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엄마.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당신이 완벽하게 졌어. 사랑해 엄마. 딸의 마지막 고백 앞에서 김세희는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생을 마감합니다. 평생을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큰 결함이었던 인간성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김세의 게이트로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남겨진 아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비록 피로 얼룩진 비극의 끝이었지만 의들은 마침내 지옥 같았던 아이 쇼핑을 끝내고 서로를 보살피는 진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